한반도의 서남쪽 전라북도 부안. 서해의 풍요가 가득해 편안함을 지켜준다고 해서 부안이라고 합니다. 변산반도로 더욱 유명한 지역이죠. 물길이 열리자 바다는 세상을 향해 속살을 드러냅니다. 대지 위에 초록이 내리듯 무한한 생명력을 품은 갯벌에도 봄이 한창입니다. 부안의 봄, 갯벌은 조개 풍년입니다. 바다가 보내준 봄의 전령 조개. 겨운의 여양분을 채워 살이 실하고 맛도 담백한 봄바다의 숨은 보약, 조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갯벌을 가지고 있는 해안은 전 세계에서 5%밖에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냥 갯벌 그 자체만으로 희귀한 풍경인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온갖 생명을 품고 또 철마다 진귀한 먹을거리를 선사하니 갯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해의 보물창고, 그러니까 이 변산반도가 있는 이 부안에서 다양한 조개를 찾아 오늘 보물찾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갯벌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다들 조개 캐는 재미에 정신이 쑥 빠졌습니다. 어휴, 제법 많이 잡았네요. 그냥 잘 나오는데요.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해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육지와 바다 사이 그 미묘한 공간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마다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갯벌을 걸어봤습니다. 모두 자연이 주는 충만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엎드려서 캐고. 뭐 잡아요 지금? 예. 맛조개? 예. 아버지가 아들을 맡고 엄마가 따님을 맡고 그랬네. 자꾸 형이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 어떡하냐 섭섭해서. 이제 1시간도 안 됐잖아 나온 지. 녹아나고 부서지고. 마을 이장님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긁으면 얇게 긁으면 썩으락 소리가 난다고. 그 제피는 이런 동안 살짝 긁으면 그냥 저 가면 가면 해왕쪽에 뭐 바지락 다 통째로 있어요. 그냥 좀만 있으면. 시간을 쪼개 일부러 나왔다는 송영섭 씨. 멀리서 온 이들을 위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토요일날 일이란 쉬는 날은 자주 데리고 와요. 부모들이 전부 다. 여기가 휴양지 시켜서 전국적으로 다 와요. 여기 애들 데리고 놀러 와서 조개 캐시고. 네, 조개 켜고 놀고 공기 좋고 바람 쐬고. 조개 캐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주민들이 준비한 바지락 타입니다. 바지락 체험들 하시고 오면은 시장 하신 게 국물 뜨겁게 잡수라고. 당신들이 가서 팬놈은 당신들이 가서 잡수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불악에 오셨으니까 돼지 보고. 아 대접하시느라고. 시골 인심이란 게 이런 거겠죠.
낯선 사람에게도 가진 것을 나눠주는 마을 사람들. 그 마음이 바다를 닮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갯사람들은 부지런히 바다 농사를 준비합니다. 어머니 또 목회로 나오셨어요? 네? 뭐 캐러 나왔냐고요? 아, 생각 캐러 나왔죠. 생합. 예. 생합은 이걸로 캐나 봐.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거 그랭이. 그랭이. 백합은 바지락보다 좀 더 깊은 갯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새막대기를 끝에 연결해 만든 그레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레로 천천히 갯벌을 긁으면 돌멩이가 걸리듯 날개락하고 백합이 걸린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갯벌에서 이동하며 자라는 백합은 계절에 따라 서식하는 깊이도 다릅니다. 겨울에는 한 30cm에서 40cm 들어가고요. 네, 봄에는 산란기라 이게 한 5cm에서 10cm. 부안은 한때 전국 백합 생산량의 70%가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유독 많은 백합을 다른 계절보다 쉽게 잡을 수 있고 살도 알차게 연글었으니 그야말로 봄이 딱 제철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남편이 캔 백합을 아내가 부지런히 챙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40년을 넘게 함께 해온 바다 일입니다. 발끝에 닿는 부드러운 갯벌의 감촉이 참 좋습니다. 여기는 갯벌이라고 보담도 모래벌 이렇게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한 70%가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푹 빠지질 않는데요. 김 선생님, 많이 잡았어요? 예, 많이 잡았어요. 좀 나와 보시오 일로. 물 찾아 못 들어가 또. 이거 물이 들어오는 물이에요, 나가는 물이에요? 지금 나가는 물이에요. 2시 그래요. 반까지. 근데 물이 나가는 물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더 들어오는데? 아니요, 이 저 밀식과 일식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밀었다가 다시 밀어나가는 빠졌다가 이렇게 자꾸 점차점차 그 시간을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네. 한번 해보. 여기 들어갔으니까요. 김효곤 씨에게 한 수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 아이고 이런 오줌을 짝 싸네. 따그닥 소리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이게 이야 또 나왔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평생 그 좋았어. 뭐가 뚝뚝뚝뚝 했는데? 아니 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이쪽으로 붙이셔야죠. 손에 들어가는 힘 조절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안 돼. 허리야. 허리요? 그러니까 나는 기권이야. 이건 잡으시는 사람만 잡아야지. 그렇죠. 직업이 다. 그래 이제 아무나 와서 잡으면 이게 되나? 모래톱에서 캔 백합은 속이 깨끗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휴, 이야,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싱싱해비네. 저는 여기는 욕심 부리고 이걸 먹네. 이건 맛만 오네. 어느새 바다에 물이 찼습니다. 김효곤 씨의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김효곤 씨는 20년 가까이 어살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살은 강이나 바다에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그물을 달아서
조수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법입니다. 봄에는 주로 졸복이나 광어, 학꽁치, 전어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물마다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배 타는 게 좋지 않으세요? 배 우리를 못 타. 멀미여서. 이 뗏목도 1시간 이상 타면 멀미요. 근데 배 못 오게. 아, 멀미하세요? 배 멀미하세요? 그리고 배는 그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게 뗏목이 나는 제일 좋아. 배멀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짧은 시간에 이만큼 고기 잡기가 쉽지 않죠. 김효곤 씨야말로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돌아와도 바닷일은 계속됩니다. 백합 쪽에는 껍질 속이 하얗고 깨끗해서 한자로 흰백자를 쓰는데요. 100가지 색과 100가지 맛이 담겨 있어 백합이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어떤 백합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빨간 백합이. 빨간 거? 백합은 다른 조개보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게다가 자극을 주면 껍데기를 힘껏 닫는 습성이 있어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만큼 까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한 10일 정도 놔둬도 안 죽어요. 다른 조개랑 달라요? 달라요. 얘는 다른 조개는 얼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한 2, 3일? 겨울 같은 때는. 웬만해선 부엌에 안 들어온다는 김효곤 씨가 아내를 도와주려고 나섰습니다. 아이씨, 큰 출세고. 조개 다듬는 건 아내보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네 이거. 근데 안 올라서. 남의 아저씨가 깠으면 진작에 도와줬어요. 이거 날 걸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소주 한 잔 하면 그냥 착착 들어행겨요. 한창 바닷일이 많을 때는 10명이 넘는 일꾼의 밥을 혼자 했다는 아내 김순임 씨. 이젠 큰 살림도 옛말이 됐지만 제철 음식으로 맛을 내는 안살림 밥칙만은 옛날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진 양념을 한 간장을 백합에 올려 찌는 백합찜은 손이 많이 가지 않아 바쁜 농사철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부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백합찜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꼭 상에 오르는 전통 음식입니다. 제사상, 시제상 그런 거 주로 많이. 백합을 이용해서? 네. 곱게 다진 백합과 채소를 반죽해서 다시 껍질 안에 보기 좋게 담아 찝니다. 전통 백합찜은 부안의 대표적인 혼례 음식이기도 합니다. 꼭 맞게 맞물린 껍질이 부부금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잡아온 싱싱한 졸복으로 매운탕도 끓입니다. 인삼을 넣는 건 복에 남은 독을 없애는 김순임 씨만의 방법입니다.
역시나 반주가 곁들여졌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제철 음식과 소주 한 잔은 김효곤 씨의 고된 하루를 달래주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맛있구만. 각시 손맛에 이제 질들었지. 그런 게로 딴 데가 음식을 잘 안 먹지. 술은 딴 데 가서 많이 먹는데 밥은 안 먹는 편이야. 이럴 때는 한 번씩 때려야 돼. 농담 섞인 남편의 칭찬이 아내를 웃게 합니다. 식혜가 20kg예요. 그걸 한 망을 무조건 한 망을 다 부어야 돼. 그 저기 비루비는 저기가 있어. 어깨다 딱 메고 거기다 무조건 하나를 다 벨라면은 체격은 찌까는 사람이 그놈을 삘라니 힘들지. 이것은 그 껍질이 지팔핀 거요. 뭔 사람이 지나갔던가 그 저기 가지고 이 상처 나 가지고 기계가 지나갔던가 그래가지고 이 껍질이 깨졌는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그 아픈 상처를 덮고 살아온 거예요. 산다는 게 그렇게 참 모진 거요. 두 개의 껍질이 딱 맞지 않았다면 백합도 모진 시간을 또 아픈 상처를 견뎌내진 못했을 겁니다. 김효곤 씨 부부는 그런 백합을 닮았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립니다. 풍요롭게 만드는 반가운 빗소리가 변산반도에 가득 찹니다. 지난 주말 부안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향토 음식이죠. 이날 최고의 인기 메뉴는 바로 백합죽입니다. 부안의 대표 향토 음식인 백합죽을 공짜로 맛볼 수 있는 시간. 백합향에 유혹의 발길을 멈춘 사람들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빠져듭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백합죽은 처음 먹어본 이들도 그 맛과 향을 쉽게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단 게. 맛있지. 이제 마른 쌀로는 안 돼요.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백합죽을 준비한 주인공입니다. 맛있게 됐어요. 부안에선 백합 할머니로 통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이화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백합을 캐서 집안 살림을 꾸리고 공부를 했답니다. 고향은 개화도입니다. 부안에서도 백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고향이었죠.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개화도는 여전히 백합향 가득한 고향입니다. 결혼 후 이화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백합죽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백합죽은 자신 있게 남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좋죠. 이 백합이. 아무래도 내가 이걸 가지고 원래 또 잡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고 하니까 좋죠. 이분의 손맛 비결은 과연 뭘까요? 백합은 입안에서 조갯살이 씹힐 정도의 크기로 다집니다. 식감을 위해서죠. 백합죽을 끓이는 방법은 다른 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백합과 불린 쌀 두 재료로만 갖고 만드는 거죠. 백합죽은 백합 냄새가 나야 백합이지. 그것을 없애버리고 죽을 끓이면은 그 한마디로 백합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야채 안 넣고 일체
지금까지 뭐 30 몇 년 동안 그대로 끓여요. 죽은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곡물 요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죽의 종류만 해도 170가지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된 음식이었죠. 백합죽도 그중 하나로 진상품으로 올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합죽은 보양 음식이자 별미입니다. 백합탕은 향토사지인 부안지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백합 요리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향토 음식입니다. 백합탕 역시 백합만 갖고 끓이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이 백합탕은 다른 조개보단 약간 좀 쌉싸름해도 계속 드시면은 맛이 다른 맛이 돌아와요. 시원한 맛이. 30년을 넘게 백합 요리를 하면서 이화자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합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요리가 찜입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죠. 개발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인 건 양념 고추장 때문이죠. 이화자 씨의 맛의 비결입니다. 많이 삶으면은 조개는 질겨서 안 돼요. 그냥 익으면 돼요. 삶은 백합은 채소가 다 익은 후에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생백합보다 삶아서 넣는 게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화자 씨의 손끝에서 다음엔 또 어떤 백합 요리가 탄생할까요? 백합 성분도 다른 조개와 마찬가지로 핵산, 글루탐산, 호박산 등의 시원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칼슘이나 철, 인 성분이 풍부하여 그 임산부, 유아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딱딱한 껍데기 안에 부드러운 살을 품은 백합. 오늘따라 유난히 더 극한적인 대비가 신비롭습니다. 아직도 비린내가 납니다. 참 자연이 눈 밟는 소리가 아니라 조개 껍질 밟는 소리. 아저득 아저득 입맛이 난다. 아저득 아저득 엉터리씨. 엉터리씨는 없죠.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제 시일 뿐이죠. 같은 조개도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참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 속에는 비슷한 것이 많지만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부안갯벌에 다양한 조개가 많을까요? 부안의 변산반도 같은 경우에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위에 따라서 물이 많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상부 같은 경우에는 뻘이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모래가 많아지는데 약간 염분이 낮으면서 그 먹이생물이 풍부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조개들이 잠입하기에 좋은 그런 부드러운 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많은 그 조개들이 서식하고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찾아 나선 길. 멀리 특이한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꼬마 녀석들의 해결사였던 송형섭 씨입니다. 근데 왜 하염없이 뒷걸음질만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렇게 밟고 다니시는? 밟고 다녀야 눈이 떠요. 눈이 가 들어가는 구멍이 보여요. 이런 데 그냥 보이면 안 보여요. 휴가를 받아 집에 온 아들과 함께 조개를 캐러 나왔다고 합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이 작은 구멍이
바로 조개가 산다는 신호입니다. 삽으로 어느 정도 갯벌을 판 후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넣어 조개를 잡습니다. 참, 잡는 방법이 백합만큼이나 특이한데요. 맛조개입니다. 대나무처럼 가늘고 길게 생겨서 죽합이라고도 하죠. 껍데기보다 알내가 더 많아요. 까놓으면 큰 건 입에 한 입에 다 먹지 못해요. 한 번입 돼요. 저거 나 밥. 맛조개는 30에서 60cm 깊이에 오염되지 않은 모래바닥에서만 자랍니다. 워낙 깊다 보니 험이나 그대로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화학 소금을 숨구멍에 뿌려 잡기도 하죠. 조개 종류만큼이나 캐는 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죽갑 잡고 소라 잡고 도깨 잡아다 팔고 방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산 잡아다 팔고 낙지 잡아다 팔고 낮에는 이러고 이 작업하는 시간이 한 2시간만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삿방 가갖고 애들 자기가 갔잖아요. 계속 파니까 이렇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파니까 안 된다는 거요. 역시 아들이 잘해요? 네. 쇠꼬챙이로 잡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손 감각이 뛰어나야 할 수 있죠. 바다에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눈길 한 번에, 그것도 맨손으로 튼실한 낙지 한 마리를 찾아낸 송형섭 씨. 구겨진 아버지의 체면을 낙지가 살려주었습니다. 공부 가르치려고 돈벌로 저희한테만 쓰시고 이제 엄마 아빠는 안 쓰시고 그림 때문에 고생 많이 이렇게 나와서 매일 이거 잡는 힘이 맞으죠, 사실. 그쵸. 빠질 때만 와서 잡고.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아들은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다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죠. 그때가 언제든 서해의 푸른 바다는 넓은 품으로 기다려줄 것입니다. 맛조개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합니다. 태안에서는 참맛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볼에서 빼는데 이거 볼 뺄 때 이게 잘르잖아요. 여기가 볼이 들어가니까. 아, 거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만 하고 깨끗이 씻으면 볼 다 빠지니까 이거는. 이 살을 맛살이라고 하죠. 역시 오리 가장 맛이 좋답니다. 근데 이게 익으면서 물이 좀 나와요. 그럼 이제 물이 좀 없어지더라고. 부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그 물이 이 살 속으로 들어가. 익으면서. 맛조개는 주로 소금구이나 무침, 샤브샤브로 해서 먹죠. 30여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다른 조개에 비해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날 것을 먹으면 장염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맛조개 구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냉동실에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다에 나가는 송영섭 씨가 채운 보물 창고입니다. 바지락, 오징어, 쭈꾸미, 낙지 그런 거 해놓고.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참 부럽습니다. 뼈가 많이 빠졌어요. 바지락을 넣은 칼국수를 준비합니다. 역시 뭐니 해도 바지락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칼국수죠. 헬쟁기질 가가지고 조금씩 벌어오면 조금 맵게 나는 어렵게 살아온 세대에게 칼국수를 밥 대신 가끔 먹는 단순한 별미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소중하지만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빛바랜 기억이 담긴 음식입니다. 바지락 칼국수에 가난했던 부부의 신혼생활이 담겨있듯 낙지와 돼지고기를 넣은 두루치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셋방을 벗어나고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무렵부터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게 넣으면요 고기도 연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돼지고기 냄새가 안 나고 맛있어요. 그냥 고기 돼지고기만 한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낙지 돼지고기 두루치기는 송영섭 씨가 지금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먹을 때마다 남부러울 게 없었던 그때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에 배가 부르고 내 겉과 속을 잘 아는 동반자가 있어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칼국수만 먹으면 부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때가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먹은 게 맛있어. 옛날 생각 나죠. 없이 살 적에 쌀이 없어 주식이 밀가루였으니까.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여러분들에겐 어떤 사연이 들어있는 음식인가요? 오늘 저녁 밥상엔 어떤 추억을 담으셨습니까? 최근 부안에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마실길입니다. 걷다 보면 푸르름이 가득 들어앉은 풍경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유채꽃 밭이 천당입니다. 천당. 천당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걸어보시면 천당을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당. 새소리, 파도소리가 참 좋습니다. 자연을 보고 듣는다는 건 자연과 소통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알려주는 깊고 넓은 이치를 깨닫게 되죠. 부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광이 그 깨달음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로부터 이 부안은 전국에서 풍경이 가장 좋은 10성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염시초, 그냥 물고기, 소금, 나무 등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생거 부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애들이 잡는 조개도 그중 하나겠죠. 빼어난 자연 환경이 만든 풍요, 부안. 아마도 발 닿는데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안 서남해 안에 위치한 곰소항입니다. 이곳에는 흘러간 세월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전입니다. 소금밭도 봄농사가 한창입니다. 194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그 미는 힘이 그거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참 좋으시오. 아마 나보고 들어가 하려면 못할 거야.
소금을 거두는 대파 소리는 파도를 닮았습니다. 바다와 따뜻한 봄볕 그리고 바람이 만든 천일염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해 외국에서도 인기가 좋답니다. 짜지 지금은. 나저 창고식에 들어가는 걸 한번 잡숴봐요. 아, 그 안에 있는 거? 네, 창고 안에 있는 거. 어우, 잘 짜다. 지금은 물에서 짜죠. 소금 하나만 잘 써도 음식 맛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죠. 고대와 중세에는 하얀 금으로 불릴 만큼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염부들에게 새참은 필수입니다. 새참으로 즐겨 먹는 건 바지락 미역국입니다. 바지락과 미역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조개종류 많이 먹어요. 어떻게 해서 드세요? 그냥 이렇게 까서 해도 젖 먹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젖도 담아 먹고 그래. 조금은 넣어서. 바지락을 즐겨 먹는 건 제철이기도 하지만 바지락의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부엌살림이라고는 하기엔 전기밥솥과 휴대용 버너가 전부지만 식재료만큼은 아끼지 않습니다. 간은 당연히 직접 만든 천일염으로 합니다. 1년 동안 간수를 빼면 끝맛이 달달한 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곰소항 어부가 준 꽃게탕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대부분은 발효 음식입니다. 맛있어? 꿀맛이 꿀맛.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발효 음식의 맛은 소금에서 출발하죠. 맛의 시작이라는 걸 알기에 하루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사람들. 하얀 소금은 주름진 염부들의 정서입니다. 이게 일을 바쁠 때 이렇게 밥을 못 먹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역국 끓여갖고 이렇게 천일염 넣어갖고 먹고 끓이시면 맛있어. 뭐 먹을 때는 주먹밥도 몰고. 소금이 맛있어 그런가. 뭐 김치 담으나 뭐 젓갈이나. 야 진짜 떡소리 나요. 염전밭을 지켜가는 이들에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종만 씨는 이 염전의 3대 운영자입니다. 거기다 부어야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도 소금 맛이 다릅니다. 이 댁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항아리가 약간 이렇게 깨진 데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러면은 물이 잘 빠지고 보송보송해져요. 이제 몇 년 놔둬서 상관없이. 그러면 약간 놓아두면 이게 좀 단단해질 수가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담아놓으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보송보송해져요. 삼 년 된 소금이랍니다. 이 반지락을 처음에 싸서는 소금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일염을 여기다 조금
말하자면 바닷물처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담궈놨다가 하면은 얘가 해감해요. 뻘을 이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게 해감이 돼요. 젓갈을 담으려면 해감한 바지락에 소금을 뿌려 나흘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야 양념 맛이 골고루 퍼진답니다. 마늘. 김일순 씨는 시어머니에게 젓갈 담그는 법을 배우며 젓갈의 참맛을 알았다고 합니다. 넣어야 돼요. 정읍에서는 바지락 젓은 잘 안 먹었죠. 거기서는. 네. 잘 안 먹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부안 오니까 이제 여기 이제 부안에는 이제 해산물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지락이네 뭐 이런 여차 이제 젓갈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담죠. 담아서 먹었죠. 질 좋은 천일염과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젓갈은 맛이 깔끔하고 깊어 사시사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싱싱하면 잘 안 떨어져. 싹지가. 옛날 법도 있는 집안의 마님은 36가지의 김치와 장, 젓갈을 담글 줄 알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김일순 씨에겐 그렇게 배운 자신의 손맛을 좋아했던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전라남도 영광 법성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젓갈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생각나. 김일순 씨가 차린 밥상에는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지 못한 부모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짭짤하니까 조금씩. 이거 어머니가 좋아했던 거잖아, 그죠? 아, 그러지. 뚜니가 담아왔구나,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그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 근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 10년이나 되었어. 그렇게 빨로. 같이도 좋아하셨는데. 네. 반지락젓도 좋아하셨지. 어머니 반지락젓도 좋아하시고. 자연에선 사람도 풍경이 된다더니 바위 틈새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서해바다의 풍경을 더합니다. 할머니들은 부지런히 바다를 건져 올립니다. 바지락 조개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게 맛있어. 뻘땅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 달라고. 우리 늙은이들이 이렇게 캐는 거 나서. 이런 거 캐다가 젖 담고. 왜 그러냐면 뻘은 잘 빠지려면 그냥 오사에 두고. 어디가 잘 나올라냐. 나보고 잘 나오는 데를 다 알고 캔다고들 하는데 알고 안 캐. 이렇게 소리가는지. 나오긴 잘 나오네. 오, 잘 나와. 어마 이거 큰 게 나오네요. 이렇게. 내가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지금치가 최고 맛있어. 안전하게 연그러서 이만치 까면 알랭기도 이만치 나와. 바지락은 서해에서 가장 많이 나는 조개죠. 다른 조개처럼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잘 흐르는 곳에서 자란 바지락은 크기도 크고 살도 통통합니다. 하셨다.
와요. 뭐 어디 뭐? 어디 대답을? 어머니 빨리 와요. 나도 언니랑 마트 났어. 어? 나도 마트 났어. 그거 재미났네. 재미났어. 대체 어떤 음식을 챙겨오시나 했더니 쑥개떡입니다. 이거 먹어야 해요. 부안에서 나는 뽕열매로 만든 막걸리 한 잔이 곁들여집니다. 옳지. 개떡 있다 개떡. 한술 뜨라는 소리에 근처에 있던 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여기 인심 좋아. 여기 아줌마도 돌아있어 먹고 그래요. 우들을 샀다고 우들까지 먹으면 재루가. 세월아 너는 어찌. 갯사람들에게 갯벌은 이웃과 함께 자연과 어울리며 애환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자 생명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시구나 처절시구 기와자 처절시구나 어타. 하늘이 정해준 시간에 따라 할머니들도 하루의 고단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할머니들에겐 만조 때나 비가 오는 날이 쉬는 시간입니다. 가끔씩 모여 음식을 함께 해먹습니다. 살살살해야 되지? 살살하게 안 터지지. 아 이게요? 할머니들이 잘하는 건 역시 바지락 요리입니다. 그만 넣고. 잡채에 고기보다는 주로 조개를 넣습니다. 이제 내놓고 까? 응? 뜨는 게? 이것도 간이랑 봐. 응? 간마 맛있게 해줬어. 그럼 이거 개하늘잖아 이건. 기름기 넣고 개하는 게 맛있다고. 맛있어. 6명의 손맛이 더해졌으니 맛도 몇 겁절은 더하겠죠. 부안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마을 앞의 갯벌 형태에 따라 음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사는 격포마을은 들깨를 채 걸은 물에 토란대와 바지락을 넣고 탕을 끓여 먹습니다. 맛있겠다. 물좀 주고 맛 되니까 가만히 좀 내가 옛날부터 우리는 계속 이런 거 먹고 무 있잖아. 무도 채쳐가지고 바지락 넣고 하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 참말로 맛있어 그거. 갯마을에 사는 어머니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바지락 무침입니다. 칼칼한 바지락 무침 하나면 먼 바다에 나가서도 입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제겐 좀 생소합니다. 우선 바지락을 넣고 끓인 된장국을 지충이에 넣고 무칩니다. 지충이는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연한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삶거나 데치면 색이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봐 다 녹여들어. 그러니까. 때론 소박한 정이 더 깊고 단단할 때가 있습니다. 밥 한 끼에 정을 나누며 할머니들은 피탈진 삶의 한 구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등시랑 먹어 좀. 호미하고 바지락하고만 바구니하고만 가지고 가면은 돈이 딱 생겨. 그냥 돈 걱정할 일이 없어. 여기서 산 사람들은. 하루만 쉬어도 아이고 오늘은 뭐로 가서 시각 봐야 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어. 넣었다가도 깔딱 일어나서 어디 가서 하루 가.
바다가 아주 생금 밭이요. 가면 그냥 안 와. 이렇게 바다가 좋을까요? 바다의 자리 끝이 없습니다. 언제든 부안의 갯벌을 찾아가면 푸근한 정을 나눠주는 할머니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생금밭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바다가 오랫동안 변함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넓은 갯벌이 만조를 이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음식의 맛은 대부분이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더해져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면 어머니의 밥상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과 추억,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오늘 부안에서 맛본 풍성한 조개 음식이 유독 맛이 있었던 건 갯벌에 강인한 생명력, 또 바다를 지키는 어민들의 땀과 노력이 기억으로 또 추억으로 더해져서 함께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조개 맛이 쫄깃하고 입안에 향기가 배어 있을 겁니다.